안녕하세요. 월간 세가정 플러스의 김혜숙입니다. 오늘은 동서 말씀교회 주원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 세가정의 연재 소설로 그동안 이름은 많이 제가 보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직접 영상으로 뵙게 되니까 우리 독자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먼저 목사님 출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과 건축평론을 하고 있는 주원규 목사입니다. 한 번은 꼭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뵙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되게 저한테 주어지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고요. 재밌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세가정 특집 주제 9월호 주제가 공간의 힘이라는 주제였어요. 좀 이색적인 주제이기도 했는데요. 사람은 참 다양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공간에 대해서 성찰하시면서 공간이 폭력적으로 변질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목사님? 네, 저는 공간이 그 자체적으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힘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정과 울타리를 제공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고도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빠른 어떤 경쟁 환경을 조성하게 되면서 그 힘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울타리를 주는 힘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약탈하고 빼앗는 힘으로 변질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공간이 폭력적으로 변질되었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살아있는 거라는 생각이 사실 공간에 안 드는데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에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질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벌써 굉장히 깊은 성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빠르게 공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공간 개념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또 서로 감시하는 감시 공간이 됐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평가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목사님? 네, 이제 저는 꼭 뭐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이 자본이 갖고 있는 좋은 기능도 있겠지만은 안 좋은 기능이 전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더 우리 가정, 우리 조직, 우리 공동체만 위하려는 그런 이기심을 양산할 수 있는 게 자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자본 때문에 이른바 이제 문화 계급이라는 것들이 조금은 기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조금은 저는 경제 성장도 긍정적으로 봤지만 그 고도의 경제 성장과 근대화가 이러한 문화 계급을 좀 심화시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불신의 벽이 쌓이게 되어서 그 불신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되는 곧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상대방을 계속 감시하게 되는 공간으로 환경이 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그 다음에 오피스, 그리고 학교, 교회, 심지어 이제 종교 공간들까지도 그런 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공간으로 변질이 되다 보니까 어떤 치유와 안식을 주기보다는 냉정하고 삭막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감시 곧 불신으로도 연결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간에 대해서 이제 감시 공간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감시 공간이 된 어떤 사례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독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요. 일단은 좀 되게 안타까운 현상인데 아파트 대단지의 규모 같아요. 요즘에는 이 아파트가 대단지로 규모가 형성이 되다 보면 서로 사람들이 그 사이의 길들을 걸어갈 수가 없게 되고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CCTV들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되는 역할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안 좋은 악순환이요. CCTV는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상대가 상대를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부터 파생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의 아파트는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공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시 공간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그래서 읽으니까 오피스에서도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이렇게 뻥 뚫린 공간으로 만들어서 또 일할 때 이렇게 서로 뭐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어떤가요? 사무실에서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철학 얘기를 굳이 소환하자면 이제 미셸 포코가 감시 사회를 얘기할 때 네.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그런 이 자본주의 사회에 좀 폐해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오피스가 이렇게 열린 공간을 지향하게 될 때는 좋은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독려해 주자라는 취지였는데 이제 이게 회사라는 곳은 목사님도 아시겠지만은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되는 곳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네. 이제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네. 감시하는 공간으로 네. 곧 열린 공간이 감시의 공간으로 바뀐 네. 또 대표적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텔레비전에서 드라마 같은 데서 회사 모습을 볼 때 상사가 뒤에서 이렇게 있고 그 앞에 직급이 낮은 사람이 차례차례로 이렇게 쭉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뒤에서 이제 상사가 부하 직원들을 감시하면서 하루 종일 일하는 그런 체제 속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의 변질이 학교와 교회 공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공간들이 어떤 쪽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학교는 교육이고 교회는 신성한 것을 덧입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교육과 신성한 것의 덧입힘이라는 것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한국 사회의 끝없는 그리고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공간이 폭력적으로 변질이 되다 보니까 학교라는 공간조차도 이 교육이 내가 너보다 다른 친구보다 앞서야 된다라는 경쟁 공간으로 바뀌어버린 게 되게 애석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신성한 위로와 치유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 좀 사라지고 약간 우리가 이제 기복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서로가 성도가 갖고 있는 그 폭력적인 공간에서의 승리와 성공의 쟁취에 너무 집중을 하고 보다 보니까 교회나 공간이 원래 갖고 있는 그 순기능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저는 이제라도 교회와 공간이 그 새로운 교회와 학교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데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정신의 혁신 장소로 바뀌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교회가 원래 회복되어야 되는 본질적인 사명, 치유하는 것, 또 이렇게 그 삶을 보듬어주는 그런 것이 공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결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 한국 사회도 공간의 폭력성에 대해서 조금씩 성찰을 하기 시작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행이죠.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공간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성찰하게 되고 그 이제 성찰의 결과가 이제 지금씩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변화들이 눈에 보이시나요? 예, 저는 이제 뭐 부정적인 견해로는 외부의 어쩔 수 없는 압력에 의한 성찰이 또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포 세대, 5포 세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들과의 대립 관계로 이걸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공간에 대한 폭력, 정신에 대한 폭력.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항변과 저항이 임계치에 다다랐다라는 그 외부 요인에 의해서 공간을 새롭게 생각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하나는 저는 한국 민족이 어떤 분들은 뭐 너무 빠르다, 조급하다 그런다고 하는데 좀 역동적인 DNA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사람들이 갖고 있는 DNA는 우리가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내재적 윤리 의식과 내재적인 어떤 그 선행성 그런 것들이 조금은 결합됐기 때문에 이제 폭력에 대한 공간의 폭력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간을 이제 좀 나눠 쓰는 개념들이 좀 많아진 건 저는 유의미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뭐 종교시설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어떤 조직이나 목적성으로만 공간을 활용했던 것들을 어떤 주중에는 또 문화공간으로도 개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휴일에는 또 다른 어떤 외부인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도 쓰이는 변화들이 작지만 유의미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그래도 보면 교회도 자꾸만 성장하면서 많은 인원을 그 교회 공간에서 예배드리게 하게 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렇게 소규모로 기도하는 공간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배려하기보다는 대중이 다 모일 수 있는 아주 비효율적인 공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주중에는 진짜 아무도 없이 텅텅 비어 있는 쓸모없는 공간, 오히려 효율을 생각하다가 비효율적인 공간이 됐다. 이런 말씀이 지금 기억이 나네요. 목사님 글 중에서요. 네, 공간에 대한 변화와 인식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 이제 본격화된 것 같은데요. 그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 이 공간에 팬데믹이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뭐 참 안타까운 일들은 많았습니다. 강제적 거리두기가 원치 않는 상황에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줄어들게 되는 좀 악영향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멈추니까 지금 사회의 오염도나 아니면 기후 환경들이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그래서 인간이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개발해 왔었구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비효율성을 가중시켜 왔구나라는 그러한 내부적 성찰이 일어난 것 같고요. 저는 또 하나 교회의 흐름에서도 저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많은 안타까움과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교회가 조금씩 2년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가 그저 예배만 드리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전의 의미가 주일에만 모이는 공간이라는 게 좀 강했었는데 이제는 주중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람들과 시민사회,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에 눈을 떴다라는 게 저는 유의미한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공유 공간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공간에 뭐 여러 교회가 같이 예배드리기도 하고 주중에는 또 다른 뭐 사회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주제글 말미에 보면 공간을 통한 치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간을 통해서 어떤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공간의 본래적인 것에 좀 안식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 증거되었듯이 땅을 딛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안식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간 자체는 치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공간 자체를 치유의 공간, 안식의 공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공간을 무언가 나의 어떤 성취와 성과의 어떤 계기판, 도약대로만 생각해 왔던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공간을 폭력적으로 변질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우리가 치유의 공간으로 인식하려면 무언가를 거기에 더딥히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있음에 주목하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치유의 자리라는 것을 긍정만 한다면 저는 공간 자체가 갖고 있는 치유의 힘은 우리의 정신세계에 있어서는 아주 상당한 영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지금 듣다 보니까 요즘에 막 그 부동산 가격이 막 치솟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글에서도 보면 그 땅을 그렇게 그러니까 소유한다는 개념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자본의 논리로 뭔가 이득을 얻으려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더 해주시죠. 예,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희년의 개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어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시적으로 마련하게 해준 안식처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갖고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고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공간을 단지 자산가치로 생각할 것이 아닌 치유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한 위무의 장소로 변환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교회가 그런 곳에 천병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을 굉장히 아름답게 우리 살기 좋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땅을 그대로 누리고 또 즐기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걸 우리가 자본 논리로 자꾸만 변질시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에 담지 못한 이야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그 이야기를 우리 독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진중한 화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교회 공간이 갖고 있는 성스러움이 역설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또 겁박하고 이렇게 위압해 왔는지 진짜 성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천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실 공간의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분야인 것 같은데요. 우리 주원구 목사님을 모시고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